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의 이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역사 10절이에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 역사. 인구와 이제 모자보건 파트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거 이제 인구로 들어왔죠. 인구로 들어와서 인구 변천의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기출이 자주 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부양 관련 지표 그리고 이제 통계가 먼저 나왔죠. 통계에서 정태 통계, 동태 통계 각각의 특징들 기간을 중심으로 하냐, 시점을 중심으로 하냐, 동태와 정태 통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러분이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읊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술술술 보세요. 보시면서 피임에 대한 것들 할 거예요. 그래서 피임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구나 라는 정도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2챕터잖아요. 인구 끝내고 모자보건에 대한 것들, 정의에 대한 것들, 중요성에 대한 것들, 모자보건 관리 분야들, 부분들, 임산부 관리 뭐 이런 일부분들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 역사 이제 교재로 돌아오세요. 가족계획 사업의 발전 과정 1961년도에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도입기부터 해서 2019년 까지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가족계획의 역사,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하제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맞은 수의 자녀, 그리고 알맞은 터울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게 가족계획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를 제한하자, 3명 낳아 잘 기르자, 막 2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지금은 난리가 났죠.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기 1961년 대한가족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65년까지를 도입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피임 방법을 도입해요. 특히 자궁 내 장치. 자궁 내 장치를 삽입을 하면서 착상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거죠. 전국에 1,400여 개의 읍면의 가족계획 계몽원을 배치를 합니다. 구호가 있어요. 구호. 알맞게나 훌륭하게 기르자. 이게 도입기 때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도입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확산기. 확산기. 자, 확산기는요. 66년에서 70년대까지를 말합니다. 66년에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 3335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3335. 3335.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에 단산하자.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에 단산하자. 67년도는 그때 먹는 피임약이 도입이 됐고요. 68년도에 전국적인 이 보급이 됩니다. 피임약은 언제 들어와요? 확산기 때. 처음에는 자궁 내 장치. 그러다가 이제 피임약이 도입이 돼요. 이 확산기를 지나서 71년부터 75년도까지는 정착기로 갑니다. 정착기. 확산을 시켰고 이제 굳히기는 가는 거죠. 정착기. 표가 딸, 아들 구별 말고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3명이었는데요. 둘로 또 줄어드네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1년도에 남녀 불임 시술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 장치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피임약 그리고 불임 시술을 권장을 하게 돼요. 정착기고요. 76년부터 85년 한 10년간인데요. 이제 생활기로 넘어갑니다. 생활기. 이 시기에 생활기 때 둘 낳기 운동을 더 전개를 하고요. 여성 불임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생활기 지나서 안정기. 안정기로 넘어오는데 이게 85년도 이후에요. 자동 판매 사업이 실시가 돼요. 콘돔 자동 판매 사업이 실시가 되고 한 가정의 한 자녀 운동이 85년대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정기 때 나타나요. 그때 주요하게 이제 한 자녀 운동이 일어났고요. 감소기로 접어들죠. 2000년 이후에요. 출산 장려 고려 정책이 안정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2000년 이후에 이제 감소기로 넘어갑니다. 감소기.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출산 장려 고려 정책이 나오고요. 2006년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 방향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가 개최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오히려 장려를 하죠. 임신과 출산 진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주나 출산율 자체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확 늘어나고 이러지 않고 있죠.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은 이런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런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추가로 적어 두실 게 2005년이에요. 2005년. 2005년이면 이제 감속이겠네요. 2000년대 이후인데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령화. 점점 노인 연령층이 높아지는 거죠. 고령화 인구의 이런 변동과 함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몇 년도에?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요. 또 하나 2011년도에 세로맞이 플랜 2015 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세로맞이가 뭐의 합성어냐면요. 새로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겁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거 관련된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계획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세로맞이 플랜, 여기 플랜 2015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이러한 변화들, 이 가족계획 역사와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의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소자녀와 남아선호 사상을 희석하는 거, PM 실천율을 증가하는 거, 가임 여성의 감소, 초혼 연령의 정체 또는 지원으로 출산 시기가 느려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계획 사업 안에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하나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피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 사실 피임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들, 그 원리들은요. 한 장 넘겨보세요. 89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정리를 할 건데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87페이지죠. 피임 개념 먼저 볼까요? 개념 및 대상에서 1번 수태 조절을 위한 수단이다. 피임이라는 것은 수태 조절을 위한 수단이고 2번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3번 수정란이 수정된 것이 자궁 안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위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조치가 바로 피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막는 이런 예방 조치다. 이게 피임입니다. 피임의 대상 및 성과의 측정을 보시면요.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의 대상자들이 나오는데요. 좁은 의미 같은 경우에 20에서 40세 20에서 44세까지 보기도 해요. 가입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조금 더 넓어요. 위아래로 더 넓게 봅니다. 15에서 49세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는 거, 피임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 결국에는 출생률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출생률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조출생률 해가지고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당해년도에 연항인구, 당해년도의 인구분의 특정 1년간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하는 게 바로 조출생률이 됐습니다. 이게 76페이지 나와 있는 동태 통계의 지표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분의 연출생수, 그러니까 인구라고 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언제적 인구를 할 거냐? 그 해의 연중앙인구예요. 그 해의 7월 1일자 연중앙인구분의 어떠한 1년, 특정 1년간의 태어난 출생수 곱하기 몇 1000. 조출생률이 바로 피임의 하나의 성과 지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임 방법이 나옵니다. 약제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성교 중단법, 지뢰 사용법 등과 같은 여성의 배란 시기를 회피한다. 이런 지뢰사정법, 성교 중단법 같은 경우는 그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패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뢰사정법 이런 것들은 피임법에서 아예 빼자.
빼고 보는 이런 경향성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약자나 기구를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고요. 콘돔이나 페미돔, 콘돔은 남성이 끼는 거고 페미돔은 여성이 끼는 콘돔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구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혹은 약물을 이용하는 거죠. 호르몬 제제예요. 그래서 먹는 피임약, 약품 사용법, 영구적인 방법이 있어요. 난관이나 정관을 수술을 하는 건데 끊어놓는 거죠. 결찰 이런 것들 묶어주는 거. 우리 묶어주는 거는 뭐 풀을 수도 있는데 아예 절단을 해버리고 그냥 묶어버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법들도 있고 영구적인 방법들도 있고 자연적인 방법들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피임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절하는 이런 커다란 카테고리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임의 원리 나오죠. 자궁 착상을 억제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이 자궁 내 장치나 루프나 응급피임, 성교 후 원치 않는 성관계 뭐 폭행을 당했다 이러고 났을 때에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원리가 자궁 착상을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정자 질 내의 침입 방지,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막아주는 거죠. 이건 차단해 주는 거. 콘돔이나 페미돔이 해당이 되겠고요.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억제시키는 거고요. 지루의 사정이나 뱃살이 뭐 세척법 이런 것들은 수정을 막아주는 거고요. 월경주기법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의 월경주기법을 이용해서 배란일 즈음에 성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사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법, 생리적인 원리부터 정자를 죽이는 거, 젤리, 크림, 좌약제제, 이런 발포성 정제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이 옆 페이지 89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 피임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88페이지 보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연주기법이에요. 생리적인 원리, 월경주기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월경주기라고 하는 거 규칙적인 사람도 있고 불규칙적인 사람도 있고 규칙적으로 봤을 때 28일 주기로 본다면 1일부터 28일 생리하는 첫날부터가 1일이에요. 1일이요. 그럼 배란은 언제 되냐면요. 다음 생리가 시작되는 규칙적이라면 28일 주기로 계속 시작이 되겠죠. 그럼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2주 전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을 배란일로 봅니다. 배란 중간 28일 주기로 봤을 때 14일 넓게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때 배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고려가 되어져야 하냐면 난자의 생존 시간과 정자의 생존 시간 이것도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난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수명이다라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24시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거기다 또 시간을 좀 덧붙일 수가 있겠죠. 24시간 하루 정도로 보고 근데 정자 같은 경우는 훨씬 깁니다. 정자의 생존 기간은 시간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배란일도 칼같이만 2주가 아니라 이것도 융통성이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 플러스 적으면 12일에서 16일 사이 월경주기로 봤을 때 여기도 피해야 되고요. 정자가 12일 전에 들어와서 얘가 4일까지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일 더 포함을 시켜야겠죠. 난자의 생존기간, 정자의 생존기간 이런 것까지 합치면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주기법이죠.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쉽지가 않고요. 또 월경주기가 규칙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뭐 이 배란 예정일이라면 언제까지는 뭐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건데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금욕을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참고로 보시고요. 네 번째로 이상적인 피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피임 효과가 피임을 하겠다는 거는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수정이 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 임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겠죠.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사용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사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쉬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간편해야 된다는 거고요. 피임 방법을 택했을 때 이것이 태아에게 지장이 간다. 뭐 아니면 인체에 굉장히 해가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유해성이 낮아야 되고요.
자기 체질에 적합한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피임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그건 이상적인 조건 들어가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굉장히 비싸 이러면 또 접근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7번 중요합니다. 피임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그 기간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런데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7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상적인 피임의 조건이 되겠고요. 이제 피임 방법에 대한 것들을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방법과 영구적인 방법의 피임이 있는데 영구적인 거는 묶어주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정관수술, 난관수술에서 잘라내는 거. 정자 같은 경우에 통로를 차단하겠죠. 정관 절제를 통해서 난자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난자의 통로, 난관을 묶어버립니다. 네, 일시적인 방법들 첫 번째 콘돔이 있어요. 콘돔의 원리는 남자의 성기에 씌우죠. 그래서 정자의 질내에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거 씌울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찢어져 버렸다, 어디 구멍이 있다, 샌다 이러면 또 효과가 없겠죠. 성교 시에 성기를 씌우는 방법으로 가는데 간편하면서도 그래도 확률이 높아요. 원하는 시기에 피임이 가능하고 콘돔이 좋은 이유는 성병까지도 예방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90% 이상 예방이 가능해요. 페미돔 같은 경우에도 콘돔의 일종입니다. 이건 여성의 질 안으로 넣는 콘돔이에요. 그래서 정자의 질 안으로 침입을 못하게 막아주는 건데 관계를 하기 전에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미리 삽입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콘돔보다는 여성 콘돔이 훨씬 좀 번거롭죠. 성교 전 질내 미립을 삽입을 해야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요. 여성의 임신이나 성병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발포성 정제예요. 정자를 죽이는 겁니다. 여자의 질 안으로 역시나 미리 성관계하기 전에 넣어줘야 돼요.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경험할 수 있겠고 또 시간적으로 살정을 하고 나서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궁내 장치 IUD라고 하는데 이건 자궁내 장치 이니셜로 따온 약어예요. 수정란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것. 자궁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이 수정란이 어딘가에 자궁에 자리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플라스틱 기구를 자궁에 장착을 하죠. 6개월마다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반영구적인 장치인데 임신을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차단을 하질 않습니다. 또 실패율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월경주기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란을 기를 이용을 해서 성관계를 피하는 거죠.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조정해주고 억제를 해줍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복용을 하면서 같은 시간 일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복용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뭐 까먹고 이게 자꾸 뭐 빼먹고 연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아무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잘 지켜주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생리를 거스르면서 우리 몸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들, 특히 약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몸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는 게 피임약이고요. 질외 사정, 이거는 요즘에는 피임 방법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정을 할 때 성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남자의 끈기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임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방법과 영구적인 방법이 있어서 나한테 내 상황에 어느 것이 맞는지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가면서 방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참고 표시 보세요. 응급피임이라는 게 있어요. 성교 후 피임이라고 우발적인 성교나 아니면 뭐 성폭행이나 이런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임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약물을 먹는 거예요. 72시간 내에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루프를 사용해서 착상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패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임신이 될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러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빨리 센터를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는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